논술 수준의 삼각함수 접근 문제를 푸는 방법 거기 정해져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정해져 있냐면 5페이지 박스 1번 접근법. 얘 별 5개 치고 얘를 익히면 돼요. 얘를 익힌 다음 이 방법을 잘 익혀서 풀면 다 풀린다. 똑같아. 상하 접근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기다.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그 삼각함수가 되는지 외우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외우면 되냐? 10개 외우면 된다. 반드시 외운다. 논술 출제되는 삼각함수 접근 문제 중에 절반 정도가 암기로 풀린다. 외울 것들 그 박스에 정리해놨다. 5페이지 아래쪽에 기본. 우선 6개. 사인, 코사인 미분관계랑 탄젠트, 시컨트 미분관계 6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뭐죠? 아크 탄젠트, 아크 사인 나오는 두 가지 적분형. 그 다음에 예전에 증명했던 F분 F 프라임 꼴, 탄젠트,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예전 설명을 해줬지만 지금은 다 지났어요. 바로 외워서 푸는 거야. 바로 외워서. 마지막 뭐까지? 삼각치항까지. 이 10개는 그냥 배워서 푼다. 됐어요. 그다음 이게 나오는 과정 같은 게 잘 기억이 안 나면 5페이지부터 그 다음 6페이지까지 다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보고 외워요. 무조건. 그래서 외운 걸로 안 된다. 그 다음 무슨 방법 쓰죠? 치환적분을 사용한다. 그럼 삼각함수의 치환적분은 어떨 때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결론은 거기 표에 적혀 있지만 설명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7페이지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꼴이 이 꼴이야. 사인 잔뜩 곱해져 있고 코사인 잔뜩 곱해진 꼴. 그럼 얘는 치환적분이 될까? 치환적분 합성함수에 쓰는 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했죠? 도함수가 곱해져 있어야 된다. 맞네요. 다항함수에 사인, 코사인 합성이 돼 있어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은 사인이니까 치환적분 될 것 같네요. 또 하나, 형태 이렇게 적어놨지만 M에는 자연수가 아니야. M에는 정수야. 정수니까 영인도 되고 음의 정수도 돼요. 이런 꼴에서 다 통한다는 거야. 이때는 M이 4, N이 얼마? 말했어. 분포도 다 대화했어요. 그럼 이 꼴이 과연 치환적분이 되는지 먼저 연구를 해놔야 돼요. 그에 대한 설명이 7페이지 박스에 있어요. 보자. 우선 될 것 같다. 실제 되는 건가? 선생님 이런 꼴에 대해서 어떤 치환적분을 하고 싶어요? 사인을 치환해서 풀고 싶어요. 하면 사인을 치환해서 치환적분이 되는 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찾아보자. 사인을 치환적분하면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 x dx가 돼요. 반드시 적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코사인 x dx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 뭐로 바꿀 수 있다? d우로. 그러면 내가 사인을 치환적분했기 때문에 사인은 상관이 없다. 사인 어떤 차수를 갖더라도 항상 치환이 돼요. 어떤 꼴로? 다음 꼴로. 하면 이 두 조건은 바뀐다. 그럼 남아있는 코사인 도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유로. 그럼 남아있는 코사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유로 바뀔까? 사인이 유로일 때 코사인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뿐이죠? 항등 관계를 만족한 제곱뿐이야. 코사인 제곱 뭐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표현돼 1 빼기 U의 제곱으로. 우리 다음 꼴로 바꿔서 쉽게 접근하고 싶어. 루트가 안 나와야 돼. 따라서 코사인 제곱만이 사인 유로 치환됐을 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남아있는 코사인 뭐가 돼야 되죠? 바로 짝수꼴을 만족해야 돼요. 이 K꼴을. 그러면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U의 제곱에 K제곱이 돼요. 그럼 주어진 삼각적분이 뭐로 바뀌어요? 다음으로. 뭐랑 비슷하죠? 삼각함수 최대수랑 비슷해요. 연계된다 했죠? 삼각함수는 적분도 어렵고 미분도 어렵다. 삼각함수를 최대수도 구할 때 미분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먼저 뭘 해보라 했죠? 치환. 그 다음에 합성 미분이다. 치환할 때 그때 설명했어요. 사인 홀수, 코사인 짝수. 홀짝이 섞여 있으면 홀수를 치환하면 삼각함수로 바뀐다. 다항으로. 둘 다 홀수일 때는 합을 치환하면 곱이 다항. 이런 식으로 공부했죠. 마찬가지야. 따라서 사인이 치환할 수 있는 꼴 이런 형태를 만족한다면 주어진 삼각함수 다음 꼴로 바뀌어서 적분이 돼요. 그럼 그 꼴을 만족한 꼴 한번 찾아봐요. 어떤 꼴인지. 사인 어떤 차수를 가져도 상관이 없죠. 근데 사인을 치환적분 하려면 반드시 코사인 어떤 꼴을 만족해야 되죠? 2K가 있어야 되고 1이 있어야 돼요. 항상 코사인 무슨 꼴이야? 홀수 제곱을 가져야 돼요. 이게 조건이야. 두 개 곱해져 있을 때 코사인 홀수 제곱을 만족한다면 사인 치환이 가능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럼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해봐.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치환할 수 있는 경우 생각해 보는 거야. 똑같이 생각하면 사인이 뭐가 나와? 홀수가 나와요. 첫 번째 결론을 찾았어요. 이제 두 개의 지수 중에 하나가 홀수가 포함된 경우, 얘가 홀수고 짝수, 음의 정수를 포함하여, 아니면 둘 다 홀수. 그게 이제 표에 있는 거지. 그럼 뭐다? 홀수가 아닌 항을 치환한다.
따라서 코사인 홀수니까 사인을 취한, 사인이 홀수니까 코사인 취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수도 마찬가지야. 코사인 세제곱에 사인 4제곱. 아, 코사인 홀수고 사인 짝수니까 코사인 홀수니까 뭘 취한? 사인 취하면 풀린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치환적분이 안 되는 꼴이 뭘까? 바로 둘 다 짝수인 꼴. 둘 다 짝수가 되면 치환적분이 쉽게 안 돼요. 이럴 때는 뭘 쓴다? 테크닉을 쓴다. 기교. 어떤 기교를 사용하냐? 반각 공식을 반복 적용한다. 설명 뒤쪽에 있지만 앞쪽 표를 채우는 거야. 표에 다 돼 있죠. 홀짝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둘 다 짝수면 반각 공식 반복 적용. 반각 공식에 관한 설명이 7페이지에 박스 아래 4번에 있어요. 반각 공식 한번 제시해보자. 코사인 배각 공식을 거꾸로 적용하면 반각 공식 두 개가 나와요. 사인 제곱은 어떻게 표현되죠? 2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코사인 제곱은 2의 1 플러스 코사인 2x. 사인 배각을 거꾸로 적용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2분의 사인 2x. 반각 공식의 특징, 차수가 절반 줄어든다. 4변은 차수가 2차야. 5변은 차수가 뭐고? 1차. 얘는 사인 제곱이니까 a의 제곱 형태, b의 제곱 형태, a 곱하기 b, 1, 2차. 그렇죠? 보통 고대 서성한 이하는 얘만 사용하고 얘는 의대학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차수 절반. 그럼 생각해보자. 얘를 쓸 때마다 상가함 차수가 절반 줄어들잖아. 그럼 4차에 얘를 적용하면 얼마나 2차로 줄어들어요. 8차에 적용하면 4차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아, 이 말이 틀렸네. 그럼 이 방법은 짝수 때 쓰는 게 아니네. 어떤 짝수꼴에 쓰는 거죠? 이 차수가 2의 거듭제곱 형태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이 형태가 아닌 100이나 6이나 이런 것은 못 쓰는 거야. 그치? 그럼 이런 건 뭘 사용하는 거죠? 아까 공부했던 점화식. 만약에 사인 100제곱, 그럼 방법이 없다. 2의 거듭제곱 형태의 짝수가 아니니까 점화식을 쓰는 거야. 오늘 금 1번에 푸는 거고, 이런 2의 거듭제곱 형태는 다 이 방법. 근데 왜 이걸 짝수로 하냐? 보통 이 정도에서 내거든. 됐어요. 두 개 정리하면 돼요. 예제로 풀어보자. 기출 문제 두 개 풀어보자. 첫 번째 7페이지 아래쪽 2번. 사인 5제곱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1단계 암기한 거 10개 응고 중에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치환적분 꼴이다. 이때 버벅대면 안 된다. 바로 풀어야 된다. 치환적분 쉽게 되는 꼴은 홀짝 섞여 있을 거나 홀수 있을 때 홀수 아닌 걸 치환한다. 바로 보이네요. 사인 홀수네. 뭘 치환한다? 코사인 치환한다. 이게 공부다. 시험장가 내일 어떻게 풀지 막 고민하고 막 변형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치환했으니까 사인 x dx는 뭐로 바뀌죠? 마이너스 du. 됐고, 사인 하나 뺐으니까 사인 4제곱이 돼요. 코사인 U로 치환했으니까 코사인 상관없어. 어떤 코사인도 항상 U로 바뀌어요.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뭐로 바뀌어? U의 제곱으로. 사인 4제곱만 바꿔주면 돼. 코사인 치환했을 때 사인을 바꿔주는 어떤 경우도 사인 제곱이 바뀌어요. 1 마이너스 U의 제곱으로. 4제곱이니까 1 빼기 U의 제곱의 제곱이 된다. 주어진 상관적분으로 바뀐다. 다항적분으로 바뀐다. 다항적분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무슨 또 이것도 어렵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려워요? 다항적분이. 한번 해볼까? 다항적분은 마이너스 2의 제곱, U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U의 제곱 플러스 1 du. 정리하면 마이너스 2의 6제곱 더하기 2의 U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다항적분만 논술 나오면 풀 게 없죠. 누구나 다 하잖아. 마이너스 7의 U의 7제곱 5분의 2의 U의 5제곱 3분의 U의 세제곱 더하기 10. U 자리에 뭘 넣어주면 돼? 코사인. 됐어요. 네, 됐어. 두 번째, 둘 다 짝짝이 경우도 한번 풀어보자. 전에 형태가 치환적분이 되는 꼴이긴 한데 항상 되는 건 아니야. 이걸 다 미리 파악했어요. 홀수가 섞여 있는 경우 되고 둘 다 짝수가 안 된다. 밑에 4번 문제. 사인 4제곱 적분하라. 이건 안 돼요. 사인 4제곱, 코사인 0제곱. 0도 짝수야. 둘 다 짝수다. 근데 뭘 이용한다? 예. 그래서 반복 적용한다. 사인 4제곱은 사인 제곱의 제곱이다. 사인 제곱을 반각 공식 쓰면 얼마? 2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 필과정 뒤에 정답지에 다 있다. 제곱하면 4분의 1 인테그랄 1 마이너스 2 코사인 2x 코사인 제곱 2x. 반각공식의 특징 한 번 쓸 때마다 차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다. 맞다. 처음 4제곱 출발했지만 한 번 적용했더니 제곱으로 바뀌었다. 한 번 더 쓴다. 이 코사인 제곱 뭐로 바꿔줘요? 2에 1 더하기 코사인 4x로. 그럼 차수 1만 남아요. 그럼 최종 이식을 접근하는 거야. 4분의 1 인테그랄 2분의 3 마이너스 2 코사인 2x 다시 얘는 접근할 수 있네요. 누구나 1차만 남아서. 됐어요. 이제 그 다음 형태 들어가자. 두 번째 이제 치환 접근에서 살펴볼 것은 탄젠트 시컨트가 잔뜩 곱해진 거. 탄젠트 거듭 제곱과 시컨트 거듭 제곱.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치환 접근이 되는 꼴이지. 우선 다항함수에 탄젠트 시컨트가 합성되어 있다. 도함수가 곱해져야 된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등장하고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등장하니까 맞네요. 이것도 항상 되는 건가 치환 접근이? 살펴봐야 돼요. 표현, 그 1페이지 표현은 다 정리되어 있죠. 표를 정리하기 이전에 설명은 몇 페이지 있냐면 8페이지 있어요. 탄젠트가 합성됐기 때문에 뭔가 치환 접근 될 것 같아.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참 이런 꼴에 대해서 다음을 생각하고 싶어. 이 시컨트를 치환해서 풀고 싶어요.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생각해본다. 내가 시컨트를 치환해서 조진 역분을 구하려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시컨트와 탄젠트의 곱이 돼요. 반드시 필적분함수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두 개의 곱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뭐로 바뀌어요? D로. 교재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야. 8페이지. 그렇구나. 내가 시컨트를 치환했으니까 얘가 있어야지 D로 바뀔 것이고 시컨트를 치환했으니까 시컨트는 어떤 차수를 갖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차수를 가져도 돼. 항상 뭐로 바뀌어요? UM제곱으로. 그럼 남아있는 탄젠트가 2로 바뀌어야 돼. 그럼 남아있는 탄젠트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2로 표현될까 생각해봐. 항등하기를 생각하면 되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가 뭐랑 같아요? 시컨트 제곱. 따라서 시컨트 2로 치환했을 때 탄젠트를 바꿀 수 있는 경우 탄젠트 제곱이 바뀌는 거야.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위의 제곱 빼기 1로. 제곱이. 남아있는 탄젠트는 반드시 2k꼴, 짝수꼴을 가져야 돼. 그래서 뭐로 바뀐다? 위의 제곱 빼기 1의 k제곱으로. 그럼 다음으로 바뀌어서 적분이 된다. 됐죠? 그치? 그럼 최종적 형태 한번 찾아봐. 이런 적분이 가능한 꼴을. 시컨트 치환 적분이 가능하려면 이런 꼴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럼 최종 형태. 시컨트는 아무 차수나 가도 상관이 없다면서 시컨트는 그대로 아무 차수. 탄젠트의 차수를 생각해봐요. 반드시 탄젠트 하나 곱해지고 짝수 꼴이 있어야지만이 치환 적분이 가능해. 그럼 탄젠트 무슨 꼴이야? 홀수가 나와야 돼요. 탄젠트 홀수일 때는 무슨 치환 적분이 가능해요? 시컨트 치환 적분이 가능한 꼴이야. 그죠? 같은 방식 생각한다. 탄젠트가 치환 적분이 되는 꼴을 같은 방식 생각한다면 다음 결과가 나와요. 시컨트 짝수가 돼야 돼요. 결론 다음 같아요. 이 다음을 외운다. 이 정도는 그냥 쭉쭉쭉 넘어가는 거야. 어렵지도 않아요. 얘는 좀 따로 외워줘야 돼. 탄홀 십자. 여기 편하잖아.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하죠. 여기 편하잖아. 탄홀 십자. 탄홀 십자. 몇 페이지? 6페이지에 교여의 표에 적혀있죠. 치환 적분 1번 사인 코사인 고백골은 홀짝 아니면 홀수 아닌 치환 짝수면 반각공식 적용 탄젠트 시컨트는 탄호식짝 이거 외우면 돼요. 한번 아주 빨리. 탄젠트 홀수일 때는 뭘 치환하죠? 시컨트를 치환해요. 탄젠트 홀수일 때는 시컨트 치환. 시컨트 짝수일 때 뭘 치환한다? 탄젠트를 치환한다. 얘처럼 어떤 일정한 규칙이 안 나오고 이 두 경우만 되는 거야. 이래서 안 됐어요. 여기까지가 경계다. 일반적으로 적분 문제가 쉬울 때 여기까지야. 외워서 푸는 거랑 치환 적분이 쉬워요. 이때부터 어려워져. 뭐부터? 부분 적분부터 어려워진다. 문제를 구분해야 된다. 삼각함수 적분 여기까지가 쉬운 거야. 나머지부터는 어려워요. 두 개를 사용해야 되니까.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암기한 거라 되고 치환 적분이 되고 이게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뭐야? 드디어 부분 적분이야. 부분 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계속 설명해줬어요. 적분이 반만 됐고 F'하면 D를 잘 쪼개야 되는데 공식이 없고 이제 이 나머지 부분도 동시에 설명해 줄게요. 우선은 탄원 시작 한번 써보고 부분 적분에서 부분 적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표현은 설명이 돼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예제로 보면서 정리해 줄게요. 바로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자. 9페이지 쭉 넘기면 이제 시퀀스, 탄젠트 이 접근 과정 설명한 거 외에 8페이지 넘기면 9페이지 있고 그 중에 한 문제 풀어보자. 이때 M에는 음의 동수 가져도 돼요. 자연수는 아니야. 2번 탄젠트 5제곱 그다음에 시컨트 7제곱 이런 거 나오면 친구들 이제 헤매거든.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치환적분 시험 변형하고 막 사인 코사인 집으로 바꾸고 그런 거 우리 피하는 게 공부야. 바로 풀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10개 외운다 했죠. 펴보고 10개 외운 거 중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 치환 이거 들어가래요. 탄호 식작이면 된다면 이미 공부 끝났어요. 탄호 식작인데 오 홀수 돼 있네요. 끝. 남들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시컨트 치환한다. 이게 됐어 안 됐어? 이제 해보자. 시컨트 미분하면 뭐가 곱해져? 시컨트와 탄젠트의 곱. 그 다음에 바로 뒤로 바꾸고 시컨트를 치환했으니까 티컨트는 무조건 바뀌어요. 시컨트 7제곱이니까 시컨트 1 빠지고 6제곱 뭐로 바뀌죠? 위에 6제곱. 남아있는 탄젠트만 바꾸면 다음 적분이 되는 거야. 탄젠트 5인데 1이 빠졌으면 탄젠트 4가 돼요. 탄젠트 시컨트 항등하게 생각한다면 시컨트가 U일 때 탄젠트 제곱을 바꿀 수 있는 거야. 위에 제곱 빼기 1로. 그래서 짝수니까 된다. 위에 제곱 빼기 1의 제곱으로. 적분 끝난 계산합니다. 이래서 안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의대 기출문제 소개해 줄게요. 최근에 나왔던 이거 나왔어요. 시컨트 100제곱분이에요. 이게 많이 틀렸죠. 90번 틀렸죠. 교수님 무슨 문제를 아주 쉽네. M에는 음의 정수 된다 했잖아. 시컨트 짝수네요. 시컨트 짝수니 어떻게 치환하면 돼? 탄 치환하면 돼. 이거 푼 친구 합격. 뭐? 그냥 끝나. 탄 치환 바로. 그냥 아주 잘 알아. 그다음 유형 설명해 줄게요. 고대 서상학 이하는 보통 사인 코사인을 많이 내. 탄 시컨트는 의대학 때 많이 낸다. 이래서 안 됐어요. 그렇지? 시컨트 짝수잖아. 탄 치환 적분이 바로 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부분적분이야. 이제 부분적분 요령 알려줄게요. 부분적분은 상하함수의 부분적분은 특징이 있거든. 그 특징을 알면 무작정 부분적분 하는 게 아니라 좀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그 방법은 예제로 설명해 줄게요. 바로 9페이지 4번. 시컨트 세제곱. 부분적분부터 문제가 어려워진다. 경계선. 부분적분이 어렵냐? 이게 어렵다. F'G Fg 왜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나파이 남아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려면 얘를 잘 잡아야 되는데 공식 규칙이 없어서 뭐가 필요하다. 경험과 시행착오. 항상 경험과 시행착오 필요한데 항상 목표는 뭐다. 얘가 해결되도록. 얘를 풀어봤다면 바로 할 수 있다. 근데 가정을 하자. 선생님 당연히 풀어봐서 알아요. 처음 풀어본다. 근데 보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첫 번째, 암기항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치환적분. 탄호 식작이 아니네. 시컨트 짝수. 이 의대 문제도 풀려요. 시컨트 100이지만 짝수라서. 이게 더 쉬운 거야, 실제. 홀수네. 치환적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이제 바로 물어봐. 부분적분 돼. 탄이 시컨트는 탄호 식작만 된다. 이게 부분적분이다. 뭐 하자? 시행착오를 하자. FBC를 잘 쪼개자. 해준다. 이거 해결도 계속 짜게 계속 해본다. 첫 번째 시행착오. 어떻게 쪼개서 이걸 부분적분 해봐야 될까? 그건 생각해봤더니 우리 애운 것 중에 있네요. 탄젠트 비브랑 시컨트 제곱이야. 당연히 쪼개면 될 것이다. 첫 번째. 시컨트 제곱과 뭐로 쪼갠다. 시컨트로. 왜냐?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의 도함수야. 이게 F' 잡고 G 잡으면 된다. 그래서 해본다. 되는지.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시 쪼갠다. 그치? 적분하면 얘 적분의 탄젠트가 되고 시컨트가 된다. 빼기 적분된 탄젠트 그대로 두고 미분하면 탄젠트 x 시컨트 x 정리하면 이렇게 됐어요. 결국은 쪼개는 방법의 핵심은 남아있는 파셜이 해결되도록. 선생님 남아있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네요. 이것도 이거 왜냐 탄호 식작이 또 안 나오는데 탄젠트 홀수 시컨트 짝수면 되는데 안 되네. 이거 안 돼요. 다시 해야 되네요. 두 번째로 요령 알려줄게요.
친구들 고등학교 때 내신 때나 수능에서 상가함수 부분적분을 많이 해봤어요. 상하함수 부분적분하면 어떤 특징이 보이지? 항상 다음 특징이 보여요. 처음 적분형이 다시 등장해요. 이게 이제 표현된 내용이야. 이에 관한 대표 문항이 바로 뭐죠? 이놈이야. 내신 때 많이 풀어봤던 거. 2x sin x 적분. 그럼 친구들이 이제 뭐다든지 써가지고 f 프라임 치잡고 부분적분 하잖아. 한 번 하면 안 풀려. 두 번 하면 처음 적분이 다시 나와서 넘겨서 풀었어요. 이 상하함수 부분적분하면 부분적분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되죠? 이 해결되는 게 처음 적분형이 다시 나와서 해결돼. 왜 그러지? 해결한 방법이 좀 특이해. 이 계산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계산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 적분형이 다시 나와. 이게 처음 걸로 다시 바뀌어요. 이게. 그치?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 번째, 미분관계 때문이야. 사인 미분은 뭐가 되죠? 코사인 돼요. 코사인 미분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이 돼요. 탄젠트 미분은 뭐가 되죠? 시컨트 제곱이 돼요. 시컨트 미분은 뭐가 되죠? 시컨트 x와 탄젠트 x 곱이 돼요. 즉 부분적분 할 때 하나를 미분해 나가잖아. 그럼 처음에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죠? 코사인 됐다가 다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돼서 원래식이 다시 나오는 거야. 탄젠트 출발하면 한 번 하면 시컨트 바뀌면 또 한 번 하면 탄젠트 다시 나와. 그러니까 이 부분적분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미분관계 때문에 처음식이 다시 나와요. 두 번째, 미분관계뿐만 아니라 항등관계 때문에도 바로 나와. 미분은 두 번 반복하면 처음식이 다시 된다는 거야. 항등관계 때문에 미분하지 않아도 사인 코사인 서로 바뀌고 탄 시컨트도 바뀌어요. 그치?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제곱이 등장한다면 사인 코사인 바꿀 수 있고 코사인 사인 바꿀 수 있어요. 탄 시컨트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상관한 부분적분은 처음식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미분관계는 부분적분을 두 번 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야. 사인 코사인 다시 코사인 사인이니까 부분적분 두 번 하면 처음식이 다시 나올 때 미분관계 때문에 꼭 두 번 하지 않더라도 한 번 했을 때도 바뀔 수 있어요. 뭐 사인 코사인 출발해서 부분적분 했더니 미분했더니 제곱이 등장한 다음에 바로 바뀌어요. 한 번 했을 때. 부분적분 할 때 무작정 하면 어려워진다. 상가함수. 상가함 부분적분 항상 이걸 기억한다. 처음 적분형이 다시 나온다. 어떻게 하냐? 부분적분 한 번 했을 때는 잠깐 멈추고 처음 적분을 뭐로 찾아보냐면 항등관계로 찾아본다. 근데 항등관계를 집어넣어도 처음 적분이 안 나오면 한 번 더 한다. 두 번 했을 때도 처음 적분을 찾는데 뭐로 찾는다? 미분관계로 찾는다. 그럼 대다수 상가함수 부분적분 끝난다. 이게 중요한 원칙. 이게 바로 이 그림이네요. 부분적분 했는데 한 번에서 코사인 2이 나왔기 때문에 항등으로 처음식이 안 나와서 한 번 더 하면 처음식 나와서 두 번 해서 미분관계 처음식 찾기. 그렇죠? 부분적분 한 번 했죠. 한 번 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항등관계로 처음식을 찾아보는 거야. 항등관계로. 처음식이 뭐였죠? 시컨트 세제곱이었어요. 항등관계 등장하네요. 그렇지? 시컨트 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죠?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x 빼기 1. 곱해봐. 원래식 나오네요. 만약에 한 번 했을 때 항등관계를 집어넣어도 처음 적분형이 안 나온다면 한 번 더 해. 미분. 그렇게 해서만 찾으면 대부분 또 식이 나와요. 이렇게 방향 잡고 풀어야지 막 풀면 안 돼요. 이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기억할 거 상가함수 이쪽 넘어간 부분적분 막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적분형 무조건 나온다. 한 번 했을 때는 얘로 찾고 안 되면 이로 찾는다. 한 번 했을 때 됐다. 그러면 탄젠트 x, 시컨트 x의 곱이 되고 곱하면 멈추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더하기 1가 돼요. 넘겨요. 그럼 2i가 되고 정답은 2분의 1에 이게 남죠. 이건 외워야죠. 예문 중에 있어야 돼. 바로 태는 10개 외워야 된다. 외워서 바로 오늘 계산 파트만 공부하는 거야. 계산 빨리 하면 돼. 이랬어요. 그 다음 함수표 대부분 한 번 또는 두 번 하면 처음식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계속 안 나오는데요. 이제 부분적분이 한 번 또는 두 번으로 처음식이 안 나왔을 때 부분적분을 몇 번 반복한다. n번 반복한다. 이게 안 통할 때야. 사인 100제곱, 사인 2026제곱. 그러면 2의 k제곱 아니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부분적분을 반복할 때는 어떤 테크닉을 써야 하자고 공부했죠. 저가식.
그래서 점화시켰어요. 점화시켰는데 놓친 친구 이따 첨삭할 때 따로 설명드릴게요. 점화시켰어요. 이게 출제됐죠 최근에 이와야 되는데 사인 2n 제곱 구하라. 이거 점화시켰어요. 이게 정리 끝났어요. 여기까지 기본 방법이고 이제 마지막 방법. 테이블 정리 끝났다. 그런데 이 세 방법이 안 통하더라. 지금 막 왜 안 통하냐면 다 통하긴 한데 상하함수 공식 때문에 지금 막 바꿔놔요. 막 이상하게 바꿔놔. 그럼 식을 어떻게 해? 기교를 써야 돼. 식을 변형하고 조작한다. 특징이잖아. 막 사인 코사인 복잡하게 바꿔놔요. 조작해서 이 풀이 쓸 수 있게 바꿔요. 그렇지? 바뀌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마지막 단계야.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고 막 교수님 이 사람 복잡한데 식을 잘 조작해서 이 풀이나 이가 되도록 바꿔주면 된다. 이해됐어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떠든 건 떠든 거고 이제 친구 연습해봐야 돼요. 결론은 뭐지? 이걸 잘 정리.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세부 내용은 뒤에 설명드렸지만 5페이지 표가 중요한 거야. 1번 어떻게 하라? 외워서 하라. 치환적분 어때? 사인 코사인은 홀수 하나 있거나 둘 다 짝수. 탄젠트 식건 언제 된다? 탄호 시작. 아니면 뭐다? 부분적분이다. 부분적분은 처음 적분이 언제 등장한다? 한 번 했을 때 항등, 두 번 하면 미분. 아니면 뭐다? 점화시 이용한다. 다 끝난다. 이제 연습을 해보자.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요.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측면 파트가 없어요. 계산만 잘하면 돼. 계산만 쭉쭉 해서. 계산 문제 답표 쓸 때는 그리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식만 잘 적어주고 중간중간 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